자, 이번에는 5단원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리학의 3단원처럼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5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처음에 1번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육 모형이 쭉 나올 텐데요. 그게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10가지의 제목도 명확하게 알고 그 모형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업 스타일의 유형이라 그래서 이제 유형이 또 11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11가지 유형을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도 쭉 설명을 드릴 거라서 첫 번째 교육 모형,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스타일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육 모형이라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수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모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직접 교수 모형 혹은 적극적 교수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의어 알고 계시고요. 직접 교수 모형이나 적극적 교수 모형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다가 특징을 써놓으신다고 하면은 교사 중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중심이다 보니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예시로 떠올리실 만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수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반의 인원수는 각각 다르셨겠지만 저희 때는 보통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교사 한 명이 있고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었던 형태가 이제 직접 교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수업을 할 때는 직접 교수 모형으로서 교수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제 형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해놓은 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지도자가, 즉 이 지도자라는 건 교수, 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사가 수업 내용과 의사결정의 주관자다. 즉 교사 중심이고 교사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수업 내용과 의사결정의 주관자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지도자가 수업 계획과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그냥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이 교수 모형은 교사 중심이고 교사 주도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학습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도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한다. 대답해야 된다 혹은 대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뭐 국어 수업이나 뭐 수학 수업 같은 걸 할 때 교사가 이제 어느 내용을 진도를 나가야겠다를 정해서 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칠판에 뭐 쓰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내용을 듣다가 중간중간 교사가 질문을 하거나 하면서 학생들에게 반응을 유도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학습자는 그렇게 지도자가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거, 뭘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따라야 되고 지도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 중심이다 보니까 교사가 일방향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학습자가 연습 과제나 연습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지도자는 학습자가 연습하는 것을 관찰하고 학습자에게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정적 피드백에 밑줄을 쳐주세요. 중간에 이제 이 수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그 학습자가 무언가를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도자는 학습자가 연습하는 걸 관찰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학습자한테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정적 피드백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즉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혹은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많이 하거나 혹은 활동적인 연습 과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더 많이 높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그 피드백의 두 가지를 봤을 때 긍정적 피드백과 교정적 피드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강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겹치겠죠. 심리학에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피드백의 의미가 나와 있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내재적 피드백은 감각 피드백, 고유 피드백이라고도 했고, 외재적 피드백을 보강 피드백 혹은 고무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강 피드백이라고 하면 외재적 피드백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의 행동을 보고 나 스스로 내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그건 내재적 피드백이고요. 외재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무언가가 주어지면서 피드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해주는 피드백도 내재적인 게 아니라 외재적, 즉 보강 피드백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긍정적 피드백과 교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긍정적 피드백, 이게 하나하나 종류가 부정적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배웠다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기보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무언가 정보를 더 주는 부분인데, 이제 긍정적이라는 건 좀 좋은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부정적 피드백은 뭐 잘못했네, 너 이거 잘못했어, 아니면 너 이거 되게 못하네, 틀렸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정보. 긍정적 피드백은 너 이거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더 잘할 거야, 굉장히 잘했네, 뭐 성적이 좋네, 이런 식으로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긍정적 피드백이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보강 피드백을 할 때 되도록이면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게 좋고 교정적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학습 시도를 강화하고, 강화물이라는 거죠. 강화하고 과제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게, 지속에 밑줄 치시면 되는데요. 과제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좋은 쪽의 피드백으로서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고, 또 다른 하나, 교정적 피드백으로서 학생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알려주고, 지적해주거나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교정적 피드백이다. 설명 보면 솔직히 제목이랑 매칭이 되실 거예요. 교정적 피드백이니까 교정해주는 거구나, 뭔가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거구나, 너 지금 행동할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네? 오른발을 조금 뒤로 해서 그 동작을 수행하는 게 훨씬 좋아, 라는 식으로 잘못된 동작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의 옳은 동작, 어떻게 교정하는지 알려주는 게 교정적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접 교수 모형에선 이러한 피드백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이 모형에서 나올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암기하셨던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해하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우선순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육학 배울 때 1단원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의 가치 영역이라 그래서 세 가지 가치 영역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인지적, 두 번째 심동적, 세 번째 정의적 영역이었는데요. 인지적인 게 뭐라고 했었죠? 지식적인 부분, 지적인 능력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심동적 영역이 신체적인 거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의적 영역이 정서나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에서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 이 학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심동적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교육학이 아니라 스포츠 교육학이죠. 그럼 우리가 스포츠 교육학을 통해서 만약에 보디빌딩에서 가슴 운동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가슴 운동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가슴 운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일까요? 아니면 가슴 운동을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로 발달시키는 거라서 이 스포츠 교육학에서의 대부분의 순서에서는 첫 번째 심동적 학습, 신체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심동적 학습, 신체적인 향상이 1번이고요.
혹은 그 동작을 해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지적 학습이라 그래서 뭐였죠? 인지적 학습은 지식적인 부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슴 운동에 대한 지식, 가슴 운동이 어떻게 하는 운동이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발달하고 이렇게 했을 땐 저기가 발달하고 이러한 정보를 지식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는 게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적 영역, 정서나 도덕적인 부분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암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대부분의 스포츠 교육은 심동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발달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정의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 교수 모형, 적극적 교수 모형에서 중요한 거, 교사 중심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교사 중심이다 보니까 교사 주도적이다라고 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사가 수업의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교사가 수업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것도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수업 모형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각 수업 모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형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모형을 활용한 수업의 6단계, 그러면은 직접 교수 모형 혹은 적극적 교수 모형에서는 어떠한 수업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전시 과제를 복습한다라고 해서 이전 수업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배우게 될 새로운 내용, 개념이나 지식, 기능 등을 알려주는 단계,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초기 과제를 연습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주어진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한다. 연습 과제는 학생이 80%의 성공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한다. 80%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교사는 이렇게 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교정적 피드백을 줄 텐데요. 그래서 네 번째, 피드백 및 교정이라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운동 수행 단서를 다시 가르치거나 몇 가지 이전 학습 과제를 되풀이해주는 과정이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독자적인 연습이라 그래서 교사가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과제를 제시해서 초기 학습 과제의 진도는 교사가 정하고 그 이후에 연습 단계의 학습 진도는 학생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연습에서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뒤쪽에 진도는 학생이 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표는 90%의 성공률이죠. 90%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본시 복습이라 그래서 학생이 이전의 수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수업을 떠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한 분이고 학생들이 뭐 30명에서 40명이 있죠. 그러면 오늘은 배구 수업을 하는데 배구 어떠한 동작을 배워요. 그러면은 오늘은 배구 동작 중에서도 일부분만 배우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할 때 우리의 수업은 첫 번째,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먼저 복습을 하고 두 번째, 새로 오늘 배울 거를 알려주시고 그게 새로운 과제의 제시고 그 다음에 3번, 초기 과제를 연습한다. 일부, 쉬운 부분 먼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이 세 번째로 있다. 이때 한 80% 성공할 수 있게 목표로 하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사가 교정적 피드백을 준다. 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잡은 거는 잘못했네. 조금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 피드백이나 교정적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교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교사가 이제 그렇게 피드백이나 교정을 준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연습을 하는 이제 교사가 학습 활동을 다시 설계하고 과제를 제시한 후에 이제 독자적인 연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90% 정도의 성공률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본시 복습이라 그래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